운봉타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에 왜 이렇게 피곤한지 요즘 봄이라 그런가 졸음도 많이 오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푹 쉬고 좀 늦게 이제 어떤 걸 올릴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주식 초보자 기초 핵심 강의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요거에 이어서 좀 더 수준을 좀 높여서, 그리고 핵심적인 매수 급소 자리하고 70% 확률 구간, 거기에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10%에서 20%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보조지표 활용법이나 활용법들, 특히 MACD 오실레이터하고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매수 급소 자리에서 승률을 높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를 해서 종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하고, 또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뭐 급등 관심 종목도 좀 더 보완해서 올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에 시작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 주식 초보자 기초 핵심 강의 1, 2평을 한번 꼭 시간 내서 보시고요. 지금 이제 매수 급소 자리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한번 제가 그 기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1차 급소 자리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을 이 양봉위로 돌려 세우는 강한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이게 1차 상승, 1차 그 매수 급소 자리고요. 이런 때가 이제 대세 상승이 어떤 초입 국면에서 이런 흐름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이제 보통 이제 N자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상승하고 이렇게 눌렸다가, 눌림이 일단 여기에 핵심은 이 눌림이 좀 낮아야 돼요. 이 하락폭이 좀 완만한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딱 치고 올라가면서 앞전 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때 하락 각도보다는 좀 더 가팔라요. 그래서 주가도 좀 더 하락이 좀 더 깊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는데 앞전 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눌렸다가 다시 이 앞전 고점을 딱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거든요. 실전에서는 요 2번은 속임수 패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번 패턴이 이제 주로 승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실전에서 2번 같은 케이스는 속임수 패턴이 많아서 조금 실전에서는 조금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승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4번은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 주봉에서 1차 상승을 쭉 하고 좀 눌렸다가 이제 2차 상승을 쭉 하면서 올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여태 특징은 1차 상승 때 파동이 최소한 2차, 3차 파도까지 나오고 나서 요 빨간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으로 21선에서 이제 내려가고 나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어느 순간 돌파를 해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한번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요 구간에서. 그리고 아니면 살짝 눌리는데 21평을 안 깨고 21평에서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을 딱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이제 이론적인 그 흐름인데, 요거를 이제 실전에서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차트랑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핵심이 있어요. 아까 그 네 번째 요 구간에서 요런 모습이 나올 때 512평하고 주가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가능하면 512평이 하향 횡보하다가 512평이 여기서 이렇게 하향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거예요.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게 올라가면서 512평이 이제 상향으로 딱 반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눌리는 때, 이 눌리는 구간 여기가 이제 70% 상승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70% 상승 확률 국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이 70% 확률 구간에서 좀 더 승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얘기 드려야 될 부분이고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그 방법은 여기 이제 일단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표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MACD 오실레이터 574 그리고 9, 13, 5 모두 이제 0보다 높은 값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기준값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574하고 여기 MACD 오실레이터를 0 기준값이라 하시고 상승할 경우에는 빨간색,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 여기 보면은 오른쪽 단추 눌러서 지표 추가에 가시면 여기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 14 7, 14 하시고 이것도 똑같이 0 기준 값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0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단기 관점에서 이제 주로 보는 거고, 중기 관점에서 이제 20평이 깨지기 전에 어떤 그 흐름을 볼 때는 요거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10, 15, 5 요걸 하시고 0 기준 값을 일단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MACD 오실레이터는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볼린저 밴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는 이제 필수 조건은 아니고 이제 선택 충족되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일봉에서 이제 30하고 100하고 445 세 개의 선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시냐 그러면은 요 점선이 이제 30이에요. 일봉상 30에 표준 편차는 1.5 이렇게 세팅하시고 하한선은 필요 없어요. 이제 상한선만 세팅하시면 되고, 상한선으로 해서 색상은 제가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해서 점선으로 넣고요. 요게 요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이제 흐린 파란색 해서 이제 100개 1.5 하고 여기서도 상한선만 하고 하한선은 뺐고요. 그 다음에가 요게 되거든요. 440에 1.5 요거는 아마 제가 또 예전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실전 꿀팁에서 급등주 대박주 초기 복잡 방법에 보면 볼린저 밴드를 왜 이렇게 이 값을 왜 이렇게 설정하는지 100하고 440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봉상 30 볼린저 밴드, 이 파란색은 주봉의 20 볼린저 밴드를 돌파 20 볼린저 밴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흐린 빨강은 월봉의 20 볼린저 밴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조건들은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좋다. 중장기 이평선, 중장기 100하고 400 이것도 위에 있는 게 좋고요. 일봉의 30보다도 위에 있으면 좋고요. 그런 종목들이 최고의 우선 선정 대상 종목으로 이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충족되면 우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22만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22만 하고 뭐 기준표 상세 성보 뭐 구름대 ing력 이런 거 다 빼고요. 22만 세팅을 하시면은 차트가 보통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만 이렇게 설정 안 하시고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뭐 구름대 이름 뭐 이걸 해버리면 차트가 이렇게 확 벌어져요. 이래서 보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22만 세팅해 놓으면 이게 이제 기준선이 22로 하거든요. 그 기준선을 왜 22로 그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긴데 보통은 26을 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차트를 돌려보니까 22가 제가 보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는 게
일목균형 기준선이 위에 있을 때가 신뢰도가 훨씬 더 상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MACD, 오실레이터,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 세 개를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는 이제 주가 상승. 그래서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3% 이상은 올라가 주는 거를 보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때 그 거래량이 전날보다 뭐 한 300% 이상 터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항상 언제 사는 거죠? 눌릴 때 사잖아요. 눌릴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점이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양봉 기준으로 따지면 요 구간에 이제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눌릴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에 잡으시는 게 아니라 눌릴 때 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눌림의 포인트에서 거래량이 가능하면 감소하는 게 더 신뢰도가 높고, 또 예외적인 건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좋고, 전봉보다 봉의 길이가 더 짧을수록 좋아요. 봉의 길이가 짧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조정을 완만하게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전날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오늘은 전일보다 가격이 밑에서 시작하는데 거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전날 산 사람들이 이제 덜 팔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거래량은 조정 보일 때 감소하는 게 좋고, 봉의 길이도 좀 짧은 게 좋다. 전일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주가가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제 고점이 다가왔다는 그런 징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장대 연봉, 장대 거래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 하락 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실제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처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봉의 볼린저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 선이 밑에 있고 빨간 선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월봉의 볼린저 밴드고 이게 주봉의 볼린저 밴드인데,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주봉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국면이죠.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죠. 좀 더 크게 볼까요? 종목은 원래는 이제 주봉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빨간 선이 월봉의 20선이고 20이고 이건 주봉의 20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밑에 있고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세가 하락이거나 횡보 추세라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뒤바뀌어요. 주가가 상승하면 파란 게 위로 가고 빨간 게 밑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때 관심 두느냐, 항상 또 이게 보시면은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거리 갭이 크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 위에 있는 월봉의 볼린저 밴드까지 주봉의 볼린저 밴드와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다 돌파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이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이때도 한번 돌파 시도했고요. 이때도 돌파하는 이제 시도했죠. 그러면서 거래가 없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세력들이 했던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고, 이런 흐름이 나온 후에 강력한 엑셀런트한 상승이 나고 거래량이 터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거래가 없는데도 상한가를 쳤죠. 앞전에 그런 매집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거래량이 그 후에 고점에서 이제 엄청나게 터졌죠. 근데 이제 이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동시에 돌파하고, 지금 주봉의 볼린저 밴드가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그 위에 올라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전날보다 음봉의 길이가 비슷하지고 거래량은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게 이제 매집의 어떤 그런 흐름인지 고점의 어떤 소화 과정인지 아닌지 이제 다음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는 일단 매수해보고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더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큰 등을 한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세력이 이제 매집을 했다고 일단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파시면 안 돼. 쉽게 팔지 마시고 한번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이 주가가 실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케이스로 보자면 이제 일본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상승 초입에서는 운봉일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질 수 있는데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주가가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가면 이제 그 흐름 타고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나오면서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냐, 앞전에 거는 거래가 터지기 전에 여기서 머니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요게 나오기 전에 여기서 뭔가 엑셀런트한 흐름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세력이 어떤 매집하는 흔적이 냄새가 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앞전에 뭐 거래가 없었어요. 앞전에 뭐 특이할 만한 거래가 없었고, 뭐 이따 한참 전에 있었는데 이거 6개월도 넘는 기간이라 이 구간으로 보기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얘도 보시면은 주봉하고 월봉하고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죠. 그 뒤에 주가가 이제 뭐 특히 4볼 틈도 없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주봉의 볼린저 밴드가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골드 크래시 하죠. 그럼 이제 상승위로 반전하는 거예요. 중장기 추세가. 이게 지금 이제 요 국면이거든요. 요 국면. 여기서. 그럼 다음에 이제는 흐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딱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올라서 뭐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높은 걸 어떻게 사?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수들은 신고가 치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또 신고가 치는 종목에 집중적인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고까지만 주봉위로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뭔가 상승위로 턴하는 상승 초입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어느 순간 이러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2차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 같은 경우는 매집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였냐? 그럼 여기서 한번 있었어요. 제 관점에서 보면 여기 강한 상승하고 첫 눌림인데, 얘는 좀 조건이 안 맞는 게 일단 30 볼린저 밴드가 위에 있고 요 기준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위에 있죠. 주가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안 맞고 여기서는 이제 합당했는데, 저는 여기는 이제 눌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종가상 이제 적은 양봉에서는 살 수 있겠죠. 나란히 양봉이로 저 같은 경우 이때 한번 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급등한 줄 알았는데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먹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이게 상승 패턴 관점에서 보면은 3호 패턴이에요. 앞번에서 큰 상승 나오고 살짝 올라가는 칙하다 눌리고, 그러고 나서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3번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3번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급등하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여기서 올라가려다 실패했죠? 그럼 눌렸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약간 변형적인 패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세게 나와줬으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눌렸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앞전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럼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처음으로 눌릴 때, 이날이죠, 이날. 이날이 이제 매수 포인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때밖에 없어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많이도 먹지 못해. 워낙 높게 위치가 높아서 겁나서 많이는 못 먹고 나왔는데, 어찌 됐든 결국은 얘가 엄청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급등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전에 뭔가 이렇게 쭉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었죠. 그러다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다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눌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래 없이,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스타일이네요. 거래 없이 올라가는 흐름.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다 이제 또 눌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21평이 안 깨지면 버티지만 주가가 1차 상승, 2차 늘렸다 다시 실패했다 다시 올라가려다가 전고점 실패하고 내려와. 그러면 512평 부근에서 이제 이익절을 해야죠.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버리나? 그런 다음에 유날이죠, 유날. 그렇죠? 이렇게 강한 또 거래량이 터졌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이 살짝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요런 구간이 이제 두 번째 매수 타점이죠. 요거를 이제 타점을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전 고점을 딱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면서 약하게 돌파를 했으면은 약간 속임수 형이 나올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일목균형세산 기준선도 돌파했고 그리고 30 볼린저 밴드도 돌파하고 눌렸지만 30 볼린저 밴드에서 딱 걸쳐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없죠. 이게 이제 패턴상 요 3번 패턴이죠. 그렇죠? 그럼 3번 패턴이 나오고 나서 또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또 주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큰 자리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뭔가 주가가 엑셀런트한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좀 뭔가 흐름이 좀 약해요. 이때 뭐 6% 올라가고 눌렸는데 여기서도 한 번은 뭐 사볼 수 있는데 5일이평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되고 여기도 좀 애매한 자리고요. 왜냐면 1차 상승하고 눌렸다가 2차 상승이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여기가 가장 맹점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또 이런 패턴도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4번 유형의 패턴이거든요. 그 4번 유형은 이렇게 1차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20평 깨고 눌리다가 20평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4번 패턴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와서 1차, 2차, 3차 하고 고점 찍고 20평 깨고 내려갔다가 저항받고 20평 접고 또 저항받고 또 눌리다가 살짝 올라갔다 저항받고 눌리다 여기서 엑셀런트하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앞전 고점을 딱 돌파를 하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눌림 양봉이지만 전날보다 빠지는 눌림이 있죠. 이런 자리가 이제 맹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4번 포인트 4번 포인트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하고 1번 1번이 급등 패턴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패턴이 이제 급등한 후에 이제 눌렸다 가는 패턴. 요 4번 패턴은 1차 상승을 크게 주고 주봉상 2차 상승이 나오는 국면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패턴을 여러 가지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이제 1차 상승하고 3차 상승했다 눌렸다가 다시 밀리다가 다시 돌파하는 이런 구간 있죠. 약간 패턴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 패턴은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로 돌파하죠. 그러면서 첫 눌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자리가 이제 맹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유자리가 그 전엔 눌림이 없죠. 뭐 양봉 투자를 한다면 뭐 이런 구간도 사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구간 여기 구간은 조금 애매하고 가능하면 이제 음봉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니까 음봉 투자를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일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일본 패턴.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력한 거래량 터지고 강력한 양봉의 흐름이죠. 여기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도 다 돌파하잖아요. 그리고 30 볼린저 밴드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눌림이 나올 때가 최적의 매수 타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상승 초입 구간이 되는 거예요. 중기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센 놈은 빠지지도 않아. 한번 쭉 올라갔어. 1차 상승, 2차 상승 눌리고 여기서 저항받고 밀렸어. 그때 여기서 바로 앞전 고점을 돌파하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30도 돌파하고 일목균형표 위에서 놀고 그러면서
조정을 보일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때 못 샀으면 이제 최적의 매수 시점이 이때는 좀 N자형인데 애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사는 거죠. 근데 바로 의료편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일단 치고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2차 상승 때는 이제 매수할 만한 시점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기간 조정을 치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엑셀런트한 상승이 보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여기서 좀 터져주고, 그리고 첫 조정이 나오죠. 30의 저항은 받지만 일목균형표 21일 1평하고 딱 그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런 때 사면 또 의외로 또 대박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직접 차트를 한번 제가 설정한 것처럼 세팅을 해보시고, 일목균형표가 이게 아주 욕이네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게 신고가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저점인지 아닌지를 이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파란색하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밑에 있을 때는 하락이나 횡보하는 추세였다가, 얘가 주가가 이 위를 확 강력하게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서 파란색이 이제 그 위에서 놀아요. 그렇죠? 파란색이 위에는 놀고 빨간색이 밑으로 가요. 그럼 이제 상승 추세에 본격 돌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면서 좀 요 과거 패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전에 이제 급등했던 거 한번 볼까요? 쉽게 말하면 요즘 최근 핫한 거 요거 보시면은 HMM이죠. 옛날 거 한번 쭉 볼게요. 옛날 차트 어떻게 됐었나.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하고 파란색이 밑에 있죠. 그러면 하락이나 횡보 추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주봉상 이게 이제 121선인데 120선에서 밑에서 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가가 이 위를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 빨간색 위로 올라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세 주가는 빠진다 하더라도 추세는 이제 상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계속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밑으로 깔리죠.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가는 주식은 어떻게 되냐? 이 빨간 선을 안 깨요. 빨간 선 밑에 있질 않아. 항상 그 위에서 놀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여도 그 위에서 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빨간색 밑에 있은 적이 없잖아요. 파란색 밑으로 내려가도 빨간색은 안 깨있고 내려가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얼마든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조정 보일 때 한번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 돌파 21편 다시 돌파했을 때 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주봉의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서 강력한 양봉을 보고 눌릴 때도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바로 떨어지고 바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언제 사요? 이런 때 사면 돼요. 이럴 때 앞전 고점을 딱 돌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항상 이런 정배의 종목, 그리고 빨간색이 밑으로 깔리고 파란색이 위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매수 차점을 잡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잘 잡아놓으면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로 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매매할 수 있게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와서 한번 익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좋은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추천,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